오늘장 시장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1,0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 1910선에서 강박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새벽에 미국 증시가 좀 끝이 났는데요. 이 로카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9월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이 당장에는 좀 무리라는 코멘트를 좀 달리면서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해방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의 어떤 이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로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쪽에 또 경기 지표 개선 이런 부분들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가 그렇게 당장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지역에도 굉장히 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진 시장이 굉장히 좀 잘 경기들이 잘 풀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코멘트들이 계속 공방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는 분명히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에는 아직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기 조정에 따른 국내 어떤 이 반발 매수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다시금 좀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좀 매도 차익 실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수급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에 따른 이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 역시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8월의 변동성 일단 9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강력한 코멘트로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발짝 좀 뒤에서 보느냐 이 부분의 차이지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한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는 언제든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속에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좀 플러스로 반등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 이제는 좀 다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IT 업종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130만 원 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역시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보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 역시나 경쟁사가 물량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그간 좀 이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대형주 쪽에서 어떤 전기전자 업종이 좀 잘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와 이 전기전자 업종의 완전한 터닝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T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IT 업종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업종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LED 관련주들인데 서울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예상들 하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2분기가 일단 실적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LED 종목들이 다 잘 오르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크리사라고 하는 이 미국 증시에서 크리사라고 하는 세계 글로벌 LED 탑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가 낮죠. 이런 부분들이 LED 업체들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LED 실질적으로 뭐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사파이어테크라든지 그러니까 LED 업종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음원 쪽에서는 이 KT뮤직과 소리바다의 어떤 엇갈린 운명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 결렬이 됐다, 협약 관계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협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내 전체적인 시장에서 미치는 그러니까 물론 증시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서도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T 부품업체도 삼성전자의 벤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KT뮤직과 소리바다의 어떤 엇갈린 주가 운명이 오늘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는 여전합니다. 오후장 추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머릿속에는 좀 담아두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착시 현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렇게 과연 시장이 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도나 차익 실현들을 하게 되면 또 한번 지수는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 좀 철저하게 준비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 이슈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아직까지 잔존해 있고요. 살짝 여기서 액션이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과 같은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그리고 길게 가진 않겠지만 양적 완화 이슈는 분명히 해소되진 않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경제 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호조입니다. 특히나 선진 시장에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까지 또 최근에는 경기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주지를 하시고요.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보다는 대외적인 변수들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 국내 시장이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외부 변수들을 많이들 체크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달리는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참 좋아지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한 번쯤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중국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시 체크하셔서 내부 사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정에 대한 외부 코멘트들에 대한 이 체크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연 수급에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느냐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부 환경과 또 경제 지표, 수급까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도 조언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서 대형 IT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LED 관련주가 오늘 강세 이어가면서 코스닥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장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후장 파워 먼저 선물 쪽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강하게 오르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청산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네요. 수급 분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는 역시나 주도 부채가 어제도 부실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갈지자 형태 쪽에서 일단 우상향, 그러니까 오전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강한 양봉, 어제와 같은 패턴들이 만들어지기는 당장은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메이저들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의 주도적인 부분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강하게 올라가려면 투신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기존의 총 매도 누적 포지션에 대해 9월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포지션에 대해서 단가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관계 쪽과 개인들의 포지션에 따른 동반에서 부분에 대한 피자 파이수, 조각수 나눠먹기다, 퍼즐 조각을 맞추는 정도일 뿐이지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고점을 논하기는 좀 어중간한 부분에서 우상향, 단기 추세는 분명히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오차 범위 자체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0.6포인트의 오차가 생긴 것이 현재 0.25포인트까지 좀 축소는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속임수, 즉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만 변동이 나올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쪽으로 좀 보면요. 콜옵션 쪽에서 일부 소폭 증가하는 개인들의 습성들이 좀 있을 뿐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콜옵션에서도 관망세가 일관되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보면 개인들 창구에서만 이제 증가 부분들이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는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외가 부분보다는 등가 부분에서 조금 밑에 있는 부분의 포지션에 대한 구축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 따른 2거래일 연속해서의 옵션 쪽의 개인 창구의 공격성은 개인 창구를 이용한 페이크, 속임수 창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쪽에서 이제 선물 쪽의 변동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은 급등락을 막판부에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포지션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레인지 범위 자체가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에선 한 1P 정도가 발생이 되는 구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대 맥시멈 구간이겠고요. 대략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의 변동은 0.6에서 0.8P 포인트 정도에서 반복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장이 하락 쪽의 모멘텀을 가져왔다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나왔고 다시 한번 급반등을 만들어냈던 자리는요. 바로 개인들의 수급이 변화율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변동성일 뿐이지 시장의 메이저가 잡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초반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일단은 하락 출발이 좀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차익 쪽도 동반해서 좀 내려왔었죠. 하지만 이제 비차익 쪽에서 좀 들어올리는 각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일단은 찍어야 될 저점 부분을 일단 찍지 않고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다른 형태로 봐서는 다른 종목군들 몇 종목에서 지수 방어 쪽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지수의 하락 부분을 나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상 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상향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역시도 조금 짧고요. 위쪽 고점 여러분들이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던 위쪽 상단 252대, 256대, 네, 삼척동다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위치점입니다. 종합지수상으로 보더라도 1940대 후반부, 그다음에 최저 맥시멈 보면 1970대 초반부 이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기술적으로 다 나오는 자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리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거기서는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변동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시장이 후반부 쪽에서 보면 오후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수 밴드 자체가 박스권 자체를 형성을 하고 있고 오늘 고점을 일단 탈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야간 시장까지의 오버랩, 그 오차 범위, 그리고 오늘 장에서 그 오차 범위를 더해보면 정확히 나오는 자리가 249.20인데요. 역시 제가 오늘 최고점 부근으로 오전장에 잡았던 최상단을 지금 터치를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 결론 부분인데 자 어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셔라. 개인들 부분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때 특히나 선물 쪽에서 나타날 때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일 것이 지금 상당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좀 사뭇 다른 거는 딱 보여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쁜 뚱땡이, 아주 이쁜 뚱땡이가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은 앵그리 돼지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버슈팅 자체가 마지막 부분에 좀 걸려들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자 역시나 오버슈팅이 걸려있는 자리는 제자리를 회귀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 속에서 상단 자체가 야간 시장과의 커플링 현상을 하나 만들면서 자 창백한 뚱땡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창백한 뚱땡이는 뭐라 그랬죠? 빨리 잡아서 얌얌해서 계좌에 승천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속 이후에 이 창백한 뚱땡이를 감싸는 패턴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고점을 뚫어내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전장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 247.15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전장 터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조금 눌림, 속임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마저 터치를 안 하고 내려온 거 봐서는 역시나 시장이 일단은 현물 쪽이 선물 대비해서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프로그램 쪽 베이시스 상황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부분 속에서 눌림 부분이 제대로 깨끗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왜곡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종가상 247.15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 지지가 된다라면 그 상단에 끝나게 된다라면 일단은 주초 제가 월화수 중에 정확히 며칠이다라고는 노코멘트를 좀 하겠지만 그 날짜까지는 일단 단봉으로 지겨울 겁니다. 껌딱지. 제가 여러분들께서 입이 심심할 때 껌을 씹고 나시면 절대 시장에다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좀 시장에 버리게 되면 이렇게 껌딱지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초 부근까지는 단봉,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우상향은 맞으나 그 부분이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자리는 좀 아닐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범위를 좀 놓고 보면요. 상단 뚫어낸다라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오버랩 부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249.20을 일단 고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이제 248.10 정도인데요. 이탈 나올 때 부분에 요 밑에를 찌그러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 자체를 일단 만들어내는 부분 속에서 일단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상향이 나왔고 여기서 슈팅 하나 이쁜 뚱땡이가 보기만 해도 흐뭇한 뚱땡이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일단 뽑아냈는데요. 상단을 뚫어내는 조건 역시도 일단 현물의 위치를 보더라도 좀 약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올라탔을 때만이 막판에 크로스 매수를 잡으셔서 단기 트레이딩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버나잇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한번 걸려들게 되면 추세 자체가 지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상승 추세는 오버나잇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회비용 대비해서 본다라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제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탄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요. 큰 그림상으로는 단기적인 추세는 맞다. 하지만 더 큰 추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들을 구축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쪽에서 양쪽의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 한쪽으로 프리미엄을 증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의 관망 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강한 양봉 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오늘 개인들의 포지션 주시하자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를 시작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서울 반도체가 실적 기대감으로 52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비 영업이익이 28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호실정의 배경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종합 LED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일단 주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과 TV용 백라이트 유닛 부분들 이쪽에도 전부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책적인 이런 수혜도 따라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좀 시장의 규모는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조차 그 가이던스를 일단 상당히 좀 하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즉,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작아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생산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좀 규모가 좀 커질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바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이제 수요가 따라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좀 가중치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서울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서울 반도체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일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많이 올라온 그런 구간들입니다. 2010년도, 2009년도 때부터 2011년도 때까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이 구간들,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 자리대가 약 36,000원대 자리입니다. 이 자리대까지 어느 정도 기다림이 준다면 일단 눌림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자리대가 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승 추세대를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치에 다 거의 저항대에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쯤에서 종목 옥석 가려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예, 일단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IT 반도체 업황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아비코 전자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포트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일단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9월 달부터. 일단 삼성 쪽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개가 되게 되면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좀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즉 AMOLED 장비 쪽이라든가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군들, 메탈 메쉬 부분들로 본다든가 이런 새로운 성장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종목군들,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추세가 바뀌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종목이 궁금합니다. 아비코전자 이미 좀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얼추 저항권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전히 하락 시세대의 상단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21선 부분 따위도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날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대량의 매수를 좀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0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29,000원 정도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준점을 28,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8,000원 이하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고 일단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입니다. 약간 모자르는데요. 3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매수가 권역까지도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비중이 크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해놓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량 다 이익 실현할 필요성은 없지만 적어도 저항대인 만큼 50% 정도는 차익을 해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살펴봤는데 좀 중소형주로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소형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비 쪽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우량한 기업이었었는데요. 일단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던 그런 기업, 몇 년 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 즉 바닥권역에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중소형 스몰캡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관심권역에 놓고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을 보시게 된다면 2011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 하락 추세대를 긋고 난 이후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즉 정배열 권역으로 초입 권역에 들어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다라는 부분들은 횡보 아니면은 상승 시도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면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일단 종목을 좀 접근하도록 하겠는데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원 권역, 약보합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단가는 6,500원 정도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정재 멘토를 포함해서 샘플러스 멘토 5인방의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휴전 앞두고 내 종목 어떻게 할지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5만 원, 좀 높으신 편이죠.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매수가가 23만 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가 16만 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이고요. 네. 네, 제가 이 방송을 매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먼저 롯데케미칼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무척 힘들었는데요. 예.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그쵸. 제가 매수가에서만 그 가격까지만 가려고 그냥 있었는데요. 요즘에 네.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갖고 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렸거든요.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니까 NC소프트도 오늘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또 NC소프트, 금호석유까지 오늘 저희 꼼꼼하게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세 종목 롯데케미칼, NC랑 금호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네. 순서대로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꾸준하게 좀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점은요. 최근에 수급도 참 좋은 흐름이지만서도 좀 더 조금 살펴봐야 될 점이 이 흐름. 수급의 흐름 자체가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수급은 진짜 개인들과 다 던지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잘 사주고 있는데 약간의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씩은 눈에 잡혀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좀 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 좀 살펴드리자면요. 자, 롯데케미칼 주봉을 열어놨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47만원 고점 라인부터 해서 15만원까지 45만원이라 잡아도 3분의 1 토막이 딱 났다가 반등을 줍니다. 자, 보통 이렇게 3분의 1 토막까지 났을 때부터 해서 보통 반등을 줄 때 그 3분의 1 토막 난 가격에서 보통 50%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보통 전형적으로 차트에서 주거든요. 주봉상으로 볼 때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25만원 정도 라인이란 말이죠. 한 7만 5천원 정도를 더하면 23만원 정도 라인일까요?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냐?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 줄 수 있는 그 가격대 자체는 한 20만원 초반대 부근, 그러니까 한 60주선 정도 해당하는 한 21만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만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21만원 라인을 제가 잡아드린 이유는 아까 주봉으로 살펴봤지만 그 다음 라인으로 봐야 될 가격이 바로 저는 25만원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자, 25만원 라인이 혹시나 왜 25만원 말씀드리냐면 지금 작년 거의 여름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여름부터 해서 8월부터 해서 25만원 라인을 제가 지금 네모칸을 치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올라갔던 주가 흐름 자체 크게 힘을 못 받고 떨어졌던 라인이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금 걸려있는 라인대.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잘 탄력받고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주봉에 60주선에 해당하는 라인 21만원까지 반등 주다가 그 이유는 다음이 이제 25만원 라인인데 25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아요. 수익은 안 되시겠죠. 그냥 가져가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요, 롯데케미칼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 이게 25만원 고점부터 시작해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확하게 5개월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간 자체가 서서히 얼핏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빠졌던 라인까지 해서 다시 올라갔던 그 시점 자체도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양쪽 완화에 대한 부분도 약간 미뤄져 한 10월이나 12월부터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9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9월 중순까지는 약간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9월달에 남아있는 게 동시반기 영향이 좀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8월달 내내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이끌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만원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안 나오고 매수세를 조금 유지해주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잘 버텨준다. 그러면 25만원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지진 않고 21만원 라인 이 부근에서 주봉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1만원 라인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21만원 라인에서 횡보를 조금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겁니다. 그 시간대 얼마나 정말로 말씀드렸던 수급상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만원 위로 안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그 다음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좀 장중에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발표된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나요?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시쯤에. 네, 1시쯤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확실하게 지금 분봉상으로도 살펴본다면은 주가가 5분봉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주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자, NC소프트 저번에도 어떤 한 분이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분이 18만원 정도에 들고 계셨는데, 좀 약간 물려서, 17만원 후반대였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무조건 홀딩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홀딩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NC소프트, 넥슨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넥슨이라는 회사는 정말 그 결제 부분 결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서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지금 또다시 개편이 됐단 말이죠. 무슨 또 레드인가요? 또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을 또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이템 하나 만드는데 그 유료 부분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큰 대형 많은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결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 또 NC소프트에 있는 게임 리니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에 계정비를 얼마씩 내지만서도 또 한 번의 부분 결제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모든 게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는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때도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모바일 게임즈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온라인 게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 중심에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는요, 정말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요. 일단 1차적으로 21만원 라인이고요. 2차적으로 이제 25만원.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1만원은 좀 단기적인 제가 접근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크게 볼 때는 정말 이전에 빠지기 직전 가격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 해당했던 부분이었던 이 라인, 빠지기 전, 작년 중반에 보여줬던, 잘 버텼던 라인 때 횡보했던 가격대까지 다시 안착해주면서, 200일선 위로 다시 올라탈 겁니다. 분명히 올라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안으로 무조건 가능합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요. 가져가시고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수가보다 7, 8% 이상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네. 자, 금호석유입니다. 오늘도 금호석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 부타디엔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가도 역시나 반등을 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자면요.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계속 그러니까 외인 물량, 개인 물량들을 싸그리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금 다시 잘 가지고 있는 모습, 다시 10만원 위로의 안착을 보여주면서 바로 어디 전 고점 라인 5월 달에 빠지기 직전 라인까지 일단은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럼 오늘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의 수급 살펴보면 금연속에 지금 기간이 2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더 많은 매수가 아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고요. 금연속에 매수를 지금 16만 원에 하셨는데 더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거의 몇 프로입니까? 뭐 40% 정도 났을까요?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심하게 나셨거든요. 네. 매수가까지는 사실 오기가 힘든 게 금연석유인데 그래도 손해는 최소한 줄이시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이 12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항상 그 작년에 보여줬던 그 저점과 고점 라인의 어느 정도 가운데 라인이에요. 중간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 저점 라인을 제가 요 라인이잖아요. 이 저점 라인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 라인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바닥과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가져올 추세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2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만원 라인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려보고요. 만약에 좀 더 슈팅한다면은 14만원 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금호석유는요, 목표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네. 12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금호석유를요,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대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네. 당장의 매수보다는요, 한 10만원 아래 정도. 그렇지만 이게, 10만원 아래는 괜찮은데, 95,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요. 95,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200일선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차트 또 한번 흘러내린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네. 95,000원 아래로 깨지지 않으면서 10만원 아래. 좀 밴드가 좀 작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만원 초반. 지금 좀 비싼 것 같아요. 제 느낌엔요. 10만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95,000원 위에서 그 수준에 조금 매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후 즐겁게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많이 고맙습니다. 도움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먼저 살펴볼게요. 2443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22만 7천원, 비중이 10%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차, 오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파업 문제도 있고, 뭐 미국의 리콜 소식도 있고, 그런데 주가는 강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대응해 볼까요? 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파업할 때마다 오릅니다. 재밌는 네. 것은 현대차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조금 어느 정도 21선 라인 깨자마자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구간이 4월부터 주가 상승해주면서 나타났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고 또 차트상은 또 메리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주는 흐름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게 진짜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매수가 그러니까 22만 7천원이신데요. 22만 7천원 밑으로 깨진다는 흐름 깨질 것 같은 모양새 나와줄 때는요. 그때는 다시 21선 깨질 때거든요. 21선 깨질 때는 조금 빠르게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업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는 올랐었지만서도 또 한 번의 하락 추세는 가져왔던 경험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추세를 잊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져가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수하신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정리하셔야 된다. 손해보지 마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가져가시고 만약에 상승을 이어간다면요. 이번에 상승폭을 이어가면 분명히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얼마까지? 24만 5천원 정도, 25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줄 겁니다.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1선 따라서 대응을 해보고 목표가는 24만원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모텍에 들어봤습니다. 5749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가 24,400원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모텍도 실적을 발표했더라고. 실적은 좋았는데 오늘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네, 실적을 오전에 발표했는데 예. 순이익이 433% 증가한 46억 정도 매출액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네요.
자, 오늘 차트 흐름 4% 일단 빠져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바닥권 라인은 일단 지켜주고 있고 버텨주고 라인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잡힐지 모르겠는데 잡혔네요. 조금이나마. 자, 외인들 24,000주, 기간이 5,000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확실하게 수급적인 매력 자체는 안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매도세가 집중되는 거 보는 그런 흐름인데 실적은 좋을지언정 뭔가 숨겨진 조금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서도 아직 차트의 흐름 자체, 이 라인 자체는 아직 깨고 있지 않고요. 분봉으로 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 5분봉입니다. 깨자마자 바로 오늘 어느 정도 저점 라인 찍자마자 바로 올려주는 흐름이 아주 짧은 일순간에 나와줬다는 것은 이 부분 1분봉을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어느 정도는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차트상에서 일봉으로 돌아갈 때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라인을 긋자면요. 바닥 라인 자체가 바로 이 라인이란 거죠. 15,000 얼마일까? 900원 정도 라인, 15,000, 16,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가격 메리트 발생해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시도 자체가 벌써 오늘까지 해서 4번째에 나타났던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21선 위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17,000원 중반에서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일 말씀드렸던 요 16,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내일이 아니죠. 금요일 날 나오거나 월요일 날 나와준다면요.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목표가 자체는 18,000원, 19,000원 좀 더 길게 본다면요. 한 2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모테 이 종목은 바닥을 좀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지지가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015님의 종목이죠. 3위각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013원이고요. 비중이 20%. 항상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3위각기 스타인웨인 쪽에서 갖고 있던 지분이 꽤 많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하나로 한 5천억 정도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35달러에서 38달러로 지금 좀 더 이제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이게 그저께 한번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5,400억 정도의 또 지분 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어제도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또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 주가가 올랐던 게 사실이고 사실 그게 확정이 돼서 돈을 받아야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3위각기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1,400억입니다. 그러면 5,400억 만약에 38달러 들여서 5,400억 들어와 버리면은 3배 이상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서도 당분간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서도 만약에 인수를 안 한다. 그리고 지분 가치가 있지만서도 그게 사실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가져가시는데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종목. 그리고 대신에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는 종목. 그러면 얼마 좀 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때처럼 빠질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고점 라인 찍으면서 1,7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왔죠. 마이너스 10%가 좀 넘습니다. 15% 정도. 그 수준 라인 정도까지 빠진다면 당연히 얼마까지? 네, 1,800원 중반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흘러내린다면요. 1,9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위각기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들어왔는데요.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포스코 ICT 매수하신 가격대가 9,770원, 비중 30%.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10,000원 좀 돌파한 이후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매도 사인을 냈던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아직까지 정도는. 들고 계시네요, 이분은. 네, 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팔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수급 상황 보자면요. 기간이 지금 3일째 던지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연기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12만 주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신권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매도세가 좀 짙고 외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흐름인데 아주 확실하게 많은 물량 아닌 조금 약간은 지켜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쳤는지 네.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다 급락을 해버렸죠. 포스코 ICT가 그나마 실적이 나으니까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반등을 주게 된다면 좀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좀 지켜야 될 라인,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봉은 정확하게 잡힙니다. 주봉, 이게 몇 주선인가요? 주봉 어느 정도, 주봉 10주 선 보면요. 9,000원 라인에 지금 딱 보이는 모습이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 깨지 않으면서 주봉상으로 항상 지키면서 최근 6월달부터 반등을 줬거든요. 네. 만약에 깨져버린다. 주봉,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깨고 내려가 버렸다면요. 9,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절대적인 손절 라인입니다. 그걸 꼭 지키셔야 되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확률은 좀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반등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을 안 주면 정확히 9,00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을 주게 될 경우에는 가져가시면 분명히 한 번에 10,000원까지 가거든요. 네. 그 찬스 이용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ICT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KC 그린 홀딩스가 들어왔습니다. 0326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원, 비중 10%. 오늘 보니까 14% 이상 좀 하한가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왜 급락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KC 그린 홀딩스 기사를 보니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서 매도세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기간도 매도가 굉장히 크고요. 14% 빠집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4년에서 뭐 KC 그린 홀딩스 지분을 11만 주 매도했죠. 실적이 나왔나요? 잠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네네. 이거 잠깐 뭐 들은 것 같은데요. 공시 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트 FFS 5월.5 FSS 5월.K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다트,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한번 쳐볼게요. 네. 실적이 나와서 지금 그랬네. 일부러 안 띄웠나요? 자, 여기 반기보고서가 어제 저녁에 뜬 것 같네요. 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살펴볼게요. 같이 보시면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살펴보면 확실하게 매출은 누적 보면 반기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반기보다. 영업이익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그러면 매출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주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4년 쪽에서 다 던지는 이유, 이거 지분 줄였던 이유 자체도 0.49%, 11만 주 매도 줄였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선 차익 실현,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차익 실현 한 물량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거래량은 터졌단 말이죠. 이거 다 누가 받았죠? 개인들이 다 받은 느낌이네요. 조금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흐름이 조금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고요. 수급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샀는데 오늘 다 뱉은 것 같고요. 예. 과거 옛날부터 들어왔던 수급도 살펴보자면 기간은 손도 안 댔고요. 외인들만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입니까? 2,500억짜리면 외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 이게 거의 6개월치인데 1년치 살펴봐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지금 바닥권 3,000원부터 해서 지금 10,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물량도 쏟아져 나온다는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비중 확실히 줄이십시오. 지금 네. 약간 좀 불안합니다. 비중 일단 30% 정도 줄이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상 나이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장으로 하루 쉬고요. 금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